자, 오늘은 의문 변동을 좀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의문 변동 열심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쌤이 또 나눠준 문제들도 꾸준히 풀면서 의문 변동은 이미 배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몇 문제 인출하는 연습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인 친구들도 대부분 의문 변동이 무조건 포함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깊게 쌤이 주는 문제들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서 지금부터 내신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쌤하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간단하게만 좀 짚고 갈게. 자, 보면 의문이라는 것 자체가 뜻을 구별하는 어떤 자음과 모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운소와 같이 말의 길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문 변동이라는 거는 자음과 모음이 어떤 환경에서 변화를 겪는 거,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교체, 다른 걸로 바뀌거나 탈락, 있던 게 없어지거나, 그 다음에 우리 축약, 다시 말해 합쳐지거나 첨가, 더해지거나 이러한 변동의 모습이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게 딱 교체까지 하고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복습 좀 하고 갈게. 얘들아, 숲이라는 거 발음해보면 숲이가 되잖아. 그러면 이거 의문 변동이 일어난 걸까? 뭔가 모양은 바뀐 것 같잖아. 자, 근데 정답은 아니라고 했죠. 왜? 우리 시옷 그대로 있고 우 그대로 있고 프 그대로 있고 이 그대로 있어. 근데 쌤 여기 이응이 없어졌잖아요. 이때 이응은 자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지. 비워두면 이상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연음이라고 하는데, 연음은 의문 변동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보면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발음할 때 받침자리에 딱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다양하게 외운다고 했습니다. 가느다란 물방울, 가느다란 명박이, 뭐 요렇게 뭐 그녀다리 만봐요,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본인이 외우는 대로 외우되, 중요한 건 발음할 때 올 수 있는 애들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어야 됐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비음어라는 거는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이 되는 거라고 했거든. 그럼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게, 비음에 뭐가 있느냐? 미음, 니은, 이음, 요게 있다고 했어. 그러면은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이 되려면 이게 될 수 있는 애들이어야 되잖아. 그럼 코를 열지 않았을 때의 얘가 될 수 있는 애는 누구? 부죠. 그죠? 그리고 니은이 될 수 있는 애는 누구? 그 대상은 드고, 그 다음에 이응이 될 수 있는 애는 그였습니다. 브드그가 미음이나 니은 같은 비음을 만나 각각의 자리에 있는 이러한 비음으로 발음되는 걸 비음하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리를 생각하면 엄청 간단해. 그래서 비음화 같은 건 자기 자리에 있는 코를 열어서 낼 수 있는 애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코 안 열었잖아. 근데 코 여는 순간 똑같은 입술이라는 자리에서 방법만 바뀌어 나타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음화를 생각해보면, 얘들아, 유음이 우리말에 딱 하나라고 했잖아. 누구? 리을이요, 리을. 그러면은 리을이 아닌 애가 리을을 만나서 리을로 바뀌는 거거든. 얘도 생각하면 우리 르가 될 수 있는 자음을 생각해 봤을 때 르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신라를 발음하면 신라. 그러네.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르르가 됐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구개음화는 아예 공식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누구? 드트가 그 다음 이나 반모음 이. 그러니까 이때 반모음이라는 건 야, 여, 요, 유 이중모음 중에서 이야, 이여, 이요, 뭔가 이로 시작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드트가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드트가 되는 걸 구개음화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때 이나 반모음 이가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형식 형태소는 우리 조사, 접사, 어미.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굿, 이. 얘들아, 굳다라는 말에다가 이라는 애가 결합해서 어떤 단어를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이때 이라는 새로운 애랑 붙었는데 얘의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라는 거지. 전혀 없죠. 그냥 뒤에 붙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능밖에 못해. 그래서 이런 경우 형식 형태소 이가 디귿 뒤에 붙었네. 발음해보니 구지가 됐구나.
이렇게 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된소리 대기를 보면 얘는 조건이 참 많았습니다. 자, 된소리 대기라는 거는 된소리가 아닌 애들, 그리고 된소리가 될 수 있는 애들 누구? 그, 스, 즈, 브, 드 요런 애가 어떤 특정한 환경에 놓였을 때 끄, 쓰, 쯔, 뿌, 뜨 같은 된소리로 바뀌는 거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떤 환경일까를 너네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즘 경향으로 보면은 대부분 보기로 줍니다. 외우진 않더라도 눈에 익혀놓기는 했으면 좋겠어. 특히나 1번 환경, 2번 환경. 자, 먼저 첫 번째. 깍두기처럼 발음하니까 깍두기가 되는 거 맞지? 이렇게 그드브 뒤에서 모든 애들이 바뀌어. 1번 환경이 뭐라고? 자, 그드브 뒤에서 모두 바뀌어. 그드브 뒤에서 모두 바뀌어. 된소리로.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시는 뭐가 있었냐면, 얘들아, 새 신을 신고, 새 신을 가방에 담고처럼 고가 꼬로 바뀌잖아. 그러면 쌤, 방금 새 신을 신고, 그 다음에 가방에 담고 할 때처럼 니은과 미음 뒤에서 바뀌나 봐요. 근데 둘의 공통점이 뭐다? 신다, 신고, 신으니, 신어서 등등 활용할 수 있는 용언의 어간 니음, 미음 뒤어야 했다는 거, 요거까지도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된소리 대기에서는 요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봐주면 돼. 자, 근데 이런 거를 방금 쌤이 니음, 미음을 조금 강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봄비라는 거 발음해보니까 봄비 된소리 대기는 일어나는 거 맞아. 근데 너네들이 보고 아 맞아 니은 미음 뒤에서 바뀐다고 했지?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냐? 우리 아까 니은 미음은 신다 신고처럼 용언의 어간 뒤에 니은 미음만 해당이 됐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어간이 아니죠.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두 번째 환경 때문에 일어난 된소리 대기는 아니야 라고 너네들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저건 왜 일어나는 건데요? 궁금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조금 뒤에 가서 사이소리 현상할 때 쌤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 한자어 리을 뒤에서 드스즈 요거, 그 다음에 관용사용 어미 뒤에서 뭐 바뀌는 거, 요런 것들은 보기로 주니까 그렇구나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습이 좀 길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오늘은 넘어가서 오늘의 진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죠? 이제 시작해 볼게. 자, 오늘의 첫 번째는 축약입니다. 두 의문이 모여서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이 되는 거야. 그럼 벌써 두 개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의문의 개수가 줄어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축약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가볼게. 일단 자음 측면에서 축약되는 경우 요거 자주 나오죠. 거센 소리 대기입니다. 쌤이 이렇게까지 표시하는 이유는 이게 되게 쉬운 거거든. 근데 안 익숙하니까 못 찾아 잘. 자, 그래서 익히라고 이렇게 표시해놓고 갈게요. 자, 그럼 거센 소리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애들이 이거 이렇게 외우더라. 피카츄 털 이렇게 외우더라고. 이걸 굳이 그렇게까지 외워야 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잘 외워진다면 그렇게 써보세요. 자, 거센 소리는 프, 크, 츠, 트, 피카츄 털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될 수 있는 애는 브, 그, 즈, 드일 거야. 근데 얘네들 혼자는 안 되지. 얘가 누구랑 결합해야 돼? 히읗과 결합해서 이렇게 피카츄 털이 되는 거. 그래서 얘들아, 음운 변동에서는 히읗이 참 중요해. 뒤에 보면 알겠지만 히읗은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히읗은 좀 축약되기도 하고 지 혼자 서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히읗이 좀 중요한 애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예시 한번 볼게. 이거 어떻게 읽지? 화 되는 거 맞죠? 왜? 기역과 히읗이 히읗 있네 합쳐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거 우리 발음하면 먼저 1차적으로 무, 드흐 만났으니까 티다가 돼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우리 드가 흐를 만나서 트가 됐는데 이때 이가 뜻 있는 이야? 묻다. 묻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잖아. 근데 히 할 때 여기에 들어있는 이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형식 형태에서 이가 왔네. 그래서 얘는 묻히다까지 9개의 음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어떻게 조코라고 해서 히읗과 기역이 만난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요 정도 괜찮지 얘들아? 근데 쌤이 이거 하면서 한 가지 더 전달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현행 문법에서는
우리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취급을 합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국화는 세 개의 음운인 국과 그 다음 히읗 그 다음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쌤이 포인트 잡고 싶은 건 이거야. 자, 예를 보면 발음할 때 어떻게 한다고? 오아 잘라서 안 하잖아. 우아처럼 짧게 지나가는 반모음 오우가 같이 이렇게 먼저 나와서 시작을 하는 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반모음 오운에 그럼 얘는 뒤에서 붙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음운으로 볼까? 그게 아니라 반모음 하나, 아 하나. 그래서 국화의 음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반모음도 하나의 음운입니다. 자, 됐고요. 거센 소리 대기는 그러면 피카츄 털 되는 거 히읗을 주의하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벌써 모음 축약으로 넘어갈 거야. 자, 자음은 거센 소리 히읗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면 모음 축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들아, 우리 돼요. 이거 발음 돼 라고 하고 쓸 때도 어떻게? 돼. 줄이잖아. 그치? 두 개가 하나가 됐네. 축약이다. 이것도 축약으로 본다는 거야. 난 피어 우리 줄여보면 어떻게? 펴. 두 개가 하나가 됐네. 축약이야. 그지? 그 다음에 보아 요거 줄여볼까? 봐. 그치? 두 개가 하나가 됐네. 봐. 이렇게까지 보죠. 자, 근데 얘들아 모음 축약 요것도 이런 예시가 나오면 그냥 축약이다 라고만 생각해주고 요거는 조금만 깊게 가보도록 할게 쌤이. 봐봐. 피어가 표가 되는 건 축약이 맞아요. 근데 우리 보면 피어가 표가 될 때 뭐가 바뀐지를 한번 보자는 거야. 자, 먼저 피읍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 맞지? 그치? 그리고 얘들아 우리 이 표 할 때 여를 어떻게 발음한다고? 이어 짧게 발음되는 반모음 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어라고 해서 표 자체는 반모음 이와 어의 결합인 거를 너네들이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바뀐지 보자고. 자, 그럼 피어 할 때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도 남아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이 이는 뭐야? 반모음 이로 바뀌었네. 그래서 이 피어가 표가 되는 과정을 보고 결과적으로는 표, 축약된 게 맞아. 하지만 과정을 봤을 때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이가 반모음 이로 바뀌었네. 그래서 이걸 보고 교체에 의한 축약, 반모음화에 의한 축약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대. 근데 얘들아 쌤이 얘기했던 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그냥 피어가 표, 축약됐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과정적인 측면으로 가면 이가 반모음 이로 바뀐 거니까 교체 때문에 일어난 축약이다 까지 가주면 참 좋아. 어려우면 얘들아 축약에서 마무리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다시 돌아와서 우리 축약이란 건 두 자음 혹은 모음들이 하나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음운의 개수가 하나로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탈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탈락이란 말 그대로 있었던 음운, 자음 모음이 떨어지는 현상이래요. 그럼 당연히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이것도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도 크게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와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 두 가지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자음군 단순화라는 게 나오는데 얘들아 이때 이름을 이해하면은 안 어려워. 자음군 할 때 군이 무리 군자야. 무리 짓는다 할 때. 그럼 자음의 무리라는 건 여러 개의 자음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자음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만들어준다고, 떨어뜨려서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근데 위치가 어디야? 마지막 자리 음절 말입니다. 그래서 필기를 좀 해볼게요. 자음군 단순화란 음절말 둘 이상의 자음이 발음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를 떨어뜨리는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음군 무리가 있네, 둘 이상이네,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떨어뜨려 주는 게 자음군 단순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쌤은 요거를 자단이라고 좀 줄여서 얘기를 할게. 자, 그럼 조금만 더 가보면 밑에 한번 예시 보겠습니다. 얘들아 요거 보니까 없다, 최종 발음이 없다 해서 시옷이 없어지는 거 알지? 자, 근데 없애보자고요. 먼저 자음 무리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떨어뜨려 주고, 그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 그드부 뒤에 모든 애들 어떻게 돼?
따로 바뀐다고 했지. 없다. 그치? 된소리 대기 환경 1번을 쓰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 이거 발음하면 없어. 그럼 시옷이 남네?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는 업인데 뒤에 있는 애가 뒤로 연음이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없어라고 안 하잖아. 어떻게? 그드브 뒤에 모든 애들이 된소리 된다고 했으니 없어. 그럼 밑에 있는 애는 탈락하지는 않네요. 그죠? 연음되는 거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것도 볼게. 최종 발음이 뭡니까? 넓다죠. 그러면은 한번 볼게. 넓다네. 그러면은 널이 남으니까 이렇게 비읍을 떨어뜨려 줄 거야. 널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얘들아, 떨어뜨렸더니 널다가 됐잖아. 근데 우리가 된소리 되기 넓다라고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리을 뒤에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였어. 뭐였냐면 세 번째, 네 번째, 쌤이 아까 대충 넘어갔던 그 부분인데,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 다시 말해 갈등, 갈증 이런 애들일 때 리을 뒤에서 바뀌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바뀌거든. 예를 들면 갈 사람, 할 사람, 먹을 사람. 그래서 은는 을던이라는 관형사형 어미, 그 중에서도 리을 뒤에서 바뀌는 건데, 얘는 관형사형 어미도 아니고 한자어도 아니잖아. 그러면은 도저히 된소리 되기로 만들어줄 환경이 아니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은 널다라고 먼저 비읍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왜? 처음에는 리을 비읍을 남겨두고 우리 그드 브 뒤에서 전부 다 바뀐다며.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 이해될까? 리을을 남겨놨더니 도저히 된소리 되기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 비읍을 남겨두면 그드브 뒤에서 바뀐다 했으니까 설명이 참 편해지죠. 그리고 난 뒤에 떨어뜨려주면 되잖아. 넓다. 이렇게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짧다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발음할 때 짧다라고 하잖아. 그럼 이것도 역시나 비읍을 먼저 떨어뜨리면 짧다에서 왜 도저히 된소리 되기를 만들어야 되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 먼저 그대로 앞에 거 두고 그드브 뒤에서 먼저 바꿔주고 난 뒤에 떨어뜨려주면 되죠. 자단을 이때 일으켜주면 됩니다. 그럼 짧다, 그 다음에 짧다라고 최종 발음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괜찮을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예시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이거 발음 한번 너네들 지금 당장 해봐. 어때? 밝다라고 발음하니 밥다라고 발음하니, 이거 밝다라고 발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는 밥답니다. 밥다. 어색하지?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밥다, 밥고, 밟는 이라고 비읍을 남겨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셔요. 다시 말해 르브, 르브 똑같은 르브 자음군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읍이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비읍이 남습니다. 근데 얘는 예외로 얘만 남으니까 요거 위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말해 얘는 리을을 떨어뜨려. 얘는 리을 먼저 떨어뜨려도 상관없지. 왜? 그드브 뒤에서 밥 따로 만들면 되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라는 거는 둘 중 하나를 떨어뜨려 줄 건데, 만약에 연음되는 경우에는 연음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연음이 아닌 경우 어떤 걸 떨어뜨릴지에 대한 예외들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도 계속 기본적인 자음군 단순화가 뭔지를 너네들이 익혀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자음군 단순화 모습을 보겠습니다. 얘들아, 요거 최종 발음 뭐야? 먼저 한번 너네들이 읊어볼래? 최종 발음. 읽다야, 읽다야. 읽다가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얘도 발음은 읽답니다. 잘 어색하거나 좀 어려우면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읽다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리을 기억 중에 리을을 떨어뜨려. 그리고 읽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드브 뒤에서 된소리 되기 일어난다고 했지? 그러니 읽다가 되면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것도 어떻게 읽어야 돼? 밝게? 이거 밝게래. 밝다? 밝다가 아니라 박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똑같아요. 이것도 박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박다라고. 어색하지만 이렇게 최종 발음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이렇게만 보면 되게 쉽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쌤, 이거가 읽다고요. 그 다음에 읽다, 읽고, 읽는, 읽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최종 발음이 읽고야, 읽고. 자, 콤쌤,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왜 문제냐면 위에 읽다 같은 경우에는 리을을 떨어뜨려 줬거든. 근데 이번엔 기억을 또 떨어뜨려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똑같은 자음군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그 환경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얘는 읽다, 박다였지.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읽고 밝게야.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 때문이냐면 뒤에 오는 애가 이 끝자음 기억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읽고 그 다음에 밝게 라고 발음을 한대. 근데 얘들아 조심해야 돼. 이 뒤에 있는 게 연음돼서 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읽고라고 그드브 뒤에서 먼저 된 소리 되기 일으켜 주시고요. 그리고 떨어뜨려 주면 되지. 읽고.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얘로 한 번 더 연습해 볼까? 자, 리을 기억인데 밝게야. 뒤에 얘랑 똑같은 기억이 왔네. 그럼 어떻게 해줘? 밝게라고 된 소리 되기 일으켜 줍니다. 왜? 그드브 뒤에서 바뀐 다음에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되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과정적으로 외우면은 되게 헷갈리니까 최종 발음을 알아두고 끼워 맞추시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 없다, 넓다, 답다, 읽다, 읽고 라고 어떻게 발음되는 줄만 알면 그 과정은 다 너네들이 추론도 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거니까 되겠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리하면 음절말 맨 받침 자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가 없고 만약 오게 된다면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떨어지는 애들이 좀 정해져 있다. 그리고 또 예외 상황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좀 할 때 기억을 잘 해줘. 자, 그리고 쌤이 아까 얘기하고 넘어간 거였는데 이거 얘들아 일단 밑에 거부터 볼게. 읽고 아까 우리 이거 읽고잖아. 읽고 그러면 밑에 있는 기억으로 이렇게 연음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선지 보면 난 진짜 기가 막히는 것 같아. 어떻게 넘어가냐. 우리 연음될 수 있는 건 뒤에가 모음일 때 봐. 모음일 때 뭐 어처럼 일거처럼 이렇게 모음일 때만 연음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선지 나오긴 한데 참 황당해. 자, 그리고 첫 번째 거 깎다가 우리 최종 발음 깎다가 되잖아. 그러면 밑에서 끄네 그로 바뀌었네. 그러면은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떨어졌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우리 된 소리 끄 자체는 하나의 자음이잖아. 되겠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다르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얘는 원래 하나의 자음이고 얘는 여러 개의 자음이 합쳐진 거고 그러니 깎다 같은 경우 탈락이 일어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자음 탈락 중에서 아주 길게 자음군 단순화를 봤었는데 이번에는 히읗 탈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히읗은 참 중요하다고 했지? 왜? 거센 소리 되기를 만들어 버리거나 탈락되기도 하거든. 참 힘이 없는 애야. 자, 히읗 탈락은 뭐냐면 어감 끝에 있는 히읗이 모음어미를 만나면 떨어진대요. 근데 모음어미 만났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모음어미 좀 익숙하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먼저 어감 끝 히읗이란 건 뭐냐? 좋다, 좋고, 좋아서, 좋으니처럼 이게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이 부분 어간이라고 한다고 했거든. 이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고 있네. 됐지? 그리고 나서 아라는 진짜 모음어미네. 얘들아 이거 자음 없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모음어미라고 해도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발음하니까 히읗이 진짜 사라졌네. 조하라고 안 하잖아. 그리고 또 아나 이것도 얘들아 아나, 않고, 안아서, 안으니 등등등 활용할 때 이 어간의 끝이 히읗으로 끝나네. 모음어미로 시작하네. 발음하니까 안하가 아니라 아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도 같은 의미로 나타나고 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어간 부분이 끝이 히읗이죠. 그리고 뒤에 모음어미로 시작하기 때문에 발음하니 나하서가 아니라 나아서가 되네. 괜찮니? 자, 그러면은 히읗 탈락이라는 거는 진짜 끝에 있는 히읗이 떨어지는 건데 어간 끝 히읗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거 봐봐 얘들아. 이거 우리가 여행이란 걸 발음할 때 여행이라고 히읗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행가, 앵이라고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수학, 힘줘서 학 만들 수 있지만 수학이라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잖아. 네, 다시 말해 히읗이 쌤 사라졌는데요. 히읗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거 히읗 탈락 아닙니까? 히읗이 탈락된 건 맞아. 이건 맞아요. 딱 보면 히읗 없어진 거 맞잖아.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히읗 탈락은 어간 끝, 즉 용언일 때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기 지문이 주어진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조건 없이 이거 탈락이 일어났냐 하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알겠지? 얘가 어디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히읗 탈락은 됐어. 하지만 이게 용언 끝
어간 끝 히읗을 물어보는 거라면 얘는 예시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조건들을 좀 우리가 꼼꼼하게 보고도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히읗 탈락도 괜찮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자음의 마지막 탈락, 리을 탈락이고요. 꽤 자주 나옵니다. 먼저 우리 리을 탈락도 너네들이 크게 범주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체온에서 일어나는 리을 탈락과 용언에서 일어나는 리을 탈락. 우리 체온이라는 거는 명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 맞지? 그리고 이때 체온에서 일어나는 애들은 좀 과거에 다 일어나고 난 뒤 우리는 최종의 모습만 좀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 자, 어떤 얘기인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우리 명사 같은 애들이 있는데 나중에 배울 거야.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두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명사가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요거 예시로 한번 볼게요. 솔 더하기 나무. 이렇게 두 단어가 두 말이 합쳐져서 뭐가 돼? 소나무라는 하나의 체온을 만들어냈잖아. 그치? 자, 두 말이 합쳐졌는데 원래 있던 리을이 떨어졌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 거야. 안 어렵지? 그리고 나서 바늘이라는 말하고 질이라는 말이 합쳐졌어. 그래서 어떤 단어를 만들어? 바느질이라는 체온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때 뭐가 사라져? 밑에 있던 리을이 떨어지네. 그래서 이거 리을 탈락 일어났다고요. 뒤에 있는 것도 우리 발음 어떻게? 따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거 어떻게? 아드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됐죠?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리을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얘네들은 리을이 다른 말이랑 결합하는데 뒤에 있는 애들이 웬만하면 느드, 스즈로 시작되는 애들과 만났을 때 떨어진대.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소나무가 원래는 솔 더하기 나무였는데 리을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게 환경이 뭐였다. 이렇게까지 깊게 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아셨죠? 아드님도 우리가 이제는 아드님 이렇게 얘기하지. 아드님은 아들 플러스 님이었지. 이게 너무 옛날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굳어진 채로 알고 있다 보니까 리을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테지만 아마 문제를 준다면 과정 같은 걸 얘기해 줄 거야. 옛날에는 리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바늘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내줄 거니까 원래 형태가 뭐였을까? 그때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크게 외울 환경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요 두 마리 합쳐졌을 때 리을 떨어졌네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서 별표라기보다는 위에 거는 그렇구나 라면 얘는 좀 알아두면 좋겠어. 자, 용언의 어간 또 나오죠. 먹다, 먹고, 먹어서 할 때 먹 부분. 좋다, 좋고, 좋아서 조, 히읗 붙는 그 부분. 놀다, 놀고, 놀아서 놀. 요 부분을 우리는 용언 어간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자, 용언의 어간이 리을로 끝날 겁니다. 예를 들면 살다도 있을 거고요. 놀다도 있을 거고요. 알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갈다 뭐 이런 거 등등등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자, 리을로 끝나는 이 어간이 누굴 만났을 때 그리고 되게 욕같이 생겼지. 그래서 쌤은 참 잘 외워. 너네들도 외우기 쉬울 거야. 스, 브, 르, 느, 오 요런 애들과 만났을 때 얘는 떨어진대요.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살다. 요거 스브르느 오 중에 없으니까 얘는 가만히 냅두는겨. 근데 살 더하기 스브르느 오 중에 스로 시작했어. 그럼 요거 우리 어떻게 발음해? 살새우가 아니라 사새요라고 발음을 하지. 그지? 요거 참 잘 안 보이나? 좀 요거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살다라는 말에다가 스브르느 오 중에 브로 시작하네.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발음해? 삽니다. 이렇게 리을이 떨어져 버리지. 자, 똑같습니다. 살다라는 말에다가 리을 것 우리 요거 위에 없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을 것 중에 리을로 시작해. 그럼 어떻게? 살, 것 이렇게 바뀌잖아. 리을 하나가 떨어지는 거지 요거. 그리고 요게 갖다 붙는 거죠.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 스브르느 할 때 느 요거 있으니 살네요가 아니라 사네요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런 거 지금 표현 잘 안 합니다. 먹으시오 할 때 그 오거든. 얘는 살오가 아니라 사오. 저는 참 열심히 잘 사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통점은 뭐다? 리을로 끝나는 용언의 끝이 리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을 때 뒤에 있는 스브르느 오 요같이 생긴 애들이 오면 요거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리을이 떨어지는 경우는 체언과 용언이 있구나, 체언은 아주 과거에 많이 일어났었구나 까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들아, 자음 탈락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첫 번째 자음군 단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히읗 탈락, 어간 끝 히읗 탈락, 그리고 마지막은 리을 탈락, 체언과 용언,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음 탈락을 알아봤으니 모음 탈락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종류가 두 개예요. 간단합니다. 하지만 얘 매우 중요해. 모음 탈락. 아이고, 이거 말고, 이거. 자, 쌤은 어간 끝 의 탈락이라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어간 끝 의 탈락, 어간 끝 의 탈락. 그러면 애들아, 어간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 어간 끝 의 탈락이라는 건 어간의 끝이 의로 끝나야 돼. 어떻게? 쌤 다 가져왔네. 끄다, 아프다, 슬프다, 담그다, 잠그다, 따르다. 이거는 애들아 지워줘야 돼. 이거는 쌤이 뺐어야 됐는데 못 뺐네. 이거는 지워주세요. 자, 다시 말해 의로 끝나는 용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의가 떨어질 거래. 누구를 만났을 때? 뒤에 보세요. 모음어미로 시작될 때. 됐죠? 모음어미 앞에서 뭐가 많이 떨어진다고 했어.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로 끝났고 어로 시작했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아프에다가 아가 붙었어. 의로 끝났고 아로 시작하네. 어떻게? 아파. 떨어뜨려 주는 거죠. 떨어뜨려줘.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슬퍼. 떨어뜨려줘서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따르 플러스 아로 가면 요거 떨어져서 따라. 자, 이렇게 해서 의가 어쨌든 떨어지는 모양을 너네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쌤이 이 중간에 잠그아와 담그아를 왜 넘어갔냐면 이건 너네들 어떻게 쓰고 있냐면 대부분이 문을 잘 잠궈, 그 다음에 김치를 담궈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얘네들의 기본형이 뭐가 돼? 얘는 기본형이 잠구다와 담구다기 때문에 얘네들은 만든 결과 잠궈, 담궈가 된다는 겨. 근데 이건 기본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발음하거나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얘네들의 형태는 의로 끝나는 애입니다. 그리고 의로 끝났어. 뒤에 모음어미가 왔어. 그러면 우리 의 떨어뜨려 주기로 했잖아. 그럼 최종 발음이 뭐야? 잠가. 그럼 얘도 뭐다? 김치를 담가 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서술형에 내신에서 서술형에 얘를 잠궈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서술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서술해야 돼? 잠궈, 얘는 잘못된 표현이야. 얘의 기본형은 잠그다이기 때문에 뒤에 모음어미가 오면 어간 끝 의가 탈락하여 잠가가 돼야 한다 라고 써야 된다는 거지. 기본형이 잠구가 아니기 때문에 잠그기 때문에 의 탈락이 일어난다. 이 포인트만 좀 잡아주시면 돼요. 됐을까? 실수하지 마. 이것도 우리 잠가, 담가지, 잠궈, 담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것 좀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모음 탈락 쌤 넘어가도 되겠죠? 모음, 어간 끝 의 탈락. 자,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음이 떨어질 건데 또 모음어미 앞에서 떨어지거든. 근데 동일한 모음어미가 떨어진대. 이건 예시로 보자. 자, 가다, 가고, 가서 어간 아로 끝나는 우리 어간입니다. 근데 뒤에 어떤 게 뭘로 시작해? 아서 할 때 똑같은 아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떨어뜨려줘. 가서. 됐죠? 그리고 아로 끝났습니다. 근데 뒤에 또 아로 시작하는 모음어미네. 그럼 어떻게? 떨어뜨려줘. 가라. 얘도 마찬가지지. 어로 끝났습니다. 어로 시작하는 모음어미 서서 떨어뜨렸죠. 서로 끝났습니다. 또 어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서라. 이렇게 또 탈락시켜주는 모습 볼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까지 봤을 때 우리가 모음 탈락과 자음 탈락을 다 봤는데 얘와 얘의 차이도 한번 보고 갈게. 읽고를 우리는 최종 발음 읽고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 요거 자음군 단수나 떨어지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정도만 일어나는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가 플러스 아서를 했더니 얘가 발음이 가서가 됐어. 그리고 쓸 때도 가서라고 쓴다는 거지. 그러면은 둘 다 탈락이 일어났고 탈락이 일어났는데 쌤이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얘는 탈락하기는 했지만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을 안 하죠.
발음은 읽고라고 하지만 쓸 때는 리을, 기억 둘 다 써준다는 거야.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근데 얘는 가서라고 발음을 했네? 의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 끄어가 우리 발음해 보니까 가 떨어져서 꺼로 발음이 됐어. 그리고 쓸 때 우리 끄어라고 해, 꺼라고 해, 꺼라고 쓰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고? 의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얘들뿐만 아니라 앞에서 했던 것들 모두 다 전부 다 어떤 걸 예시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되겠죠? 의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냐 안 되냐 이런 측면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음 탈락까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인가요? 첨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헤비한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네.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와 보도록 할게요. 자, 첨가를 보면 말 그대로 없었던 의문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니 의문의 개수는 하나가 늘어날 거고요. 하나가 늘어날 거고, 그리고 니은 첨가밖에 없습니다. 자음에서 첨가하는 건. 그래서 니은 첨가는 모의고사 단골이야. 오늘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니은 첨가는 자음 첨가되는 것 중에 얘 하나밖에 없고 모의고사 정말 단골이니까 그냥 오늘 앞에 거 다 까먹으면 안 되지만 니은 첨가는 정말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국외음화의 공식을 외우듯이. 자, 그러면은 니은 첨가의 개념부터 쌤이 써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니은 첨가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요. 받침이 있고요.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을 첨가합니다.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뜻인지 몰라도 일단은 외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거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거거든. 그럴 때 중간에 니은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줘. 자, 그러면은 이것도 뭐랄까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앞말이 있고 뒷말이 있다는 건 서로 다른 애들이 결합하는 과정일 거야. 그치? 앞말이 있다, 뒷말이 있다 라는 건 우리가 한 단어를 보고, 예를 들어 얘들아 나무라는 걸 보고 앞말과 뒷말이라고 안 하잖아. 근데 나무 잎 이렇게 보고 앞에 있는 단어랑 뒤에 있는 단어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 그래서 앞말과 뒷말을 얘기했다는 이유는 두 말들이 결합하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럼 두 말이 합쳐질 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지 볼까? 자, 나무 더하기 잎이 될 거야. 두 말이 결합했고 앞에 자음으로 끝나요. 됐죠? 밑에 것도 솜 더하기 이불이야. 근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요. 물 더하기 약이죠? 자음으로 끝나요. 색 더하기 연필이죠? 자음으로 끝나요. 급행 더하기 열차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요. 그럼 요 말은 이해가 될까? 자, 그럼 뒷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볼게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는데 뒷말이 이로 시작해. 됐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는데 뒷말이 이로 시작해. 그 다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는데 얘들아 요거는 발음 어떻게? 이야 라고 해서 짧게 지나가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거 맞지? 반모음 이. 그 다음 색, 연필 마찬가지 이어 짧게 지나가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말. 그리고 급행, 열차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어 해서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말. 그러면은 모든 환경이 니은 첨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네. 그 다음에 뒷말이 이로 시작했네. 바로 집어넣어도 돼. 바로 집어넣어도 돼요. 가장 먼저 첨가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 일을 우리가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첨가가 끝난 후에 보니까 좀 찝찝하지. 왜? 받침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니야.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결과 나, 무, 닙이라고 바꿔줄 거야.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 나뭇잎이 되지. 나뭇잎. 누구 때문에? 비음 아닌 애가 비음을 만나서 비음이 되는 나뭇잎.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 의문 변동 몇 번 일어난 거야? 하나, 두 번. 두 번이 아니지? 하나, 둘, 세 번 일어났고, 그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첨가가 됐구나, 의문의 개수가 하나 늘었구나 까지도 갈 수 있어요. 나머지도 다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 두 말이 합쳐졌어. 미음, 자음으로 끝났어. 이로 시작했어. 어떻게 하라고? 솜, 니, 불. 끝이야 얘는. 다른 거 할 거 없잖아. 솜, 니, 불.
니은 첨가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가겠습니다. 어떻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네, 뒷말이 반모음 이로 시작하네, 니은 넣어주세요. 물약입니다. 근데 발음하기 참 힘드네. 최종 발음 어떻게? 물약이라고 해서 이거 리을 유음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옛날에 이거 충남여고였나 대전여고였나 이거 보고 최종 발음이 물약이잖아. 이거 보고 리을이 첨가됐다 하는데 우리는 자음 중에 첨가될 건 니은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니은 첨가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어. 뒷말이 반모음입니다. 그럼 바로 집어넣으세요. 색연필. 그치? 근데 이거 좀 편하게 발음해보면 어떻게 돼? 색연필이라고 발음을 하네요. 그래서 보니까 뒤에 비음이 있고 비음 아닌 애가 비음 때문에 비음화가 되는 것도 찾을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고 뒤가 반모음이네. 그러면은 열차까지 가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조금 이상하잖아. 어디가? 급행 너무 발음하기 힘들어. 히읗이네 히읗.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차라고 해서 여기 거센 소리 되기까지 축약까지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어렵지 얘들아? 꼭 요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근데 요거까지 너네들이 잘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쌤이 요거를 구개음화랑 조금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 봐봐 얘들아. 얘들아, 밭이랑 논이랑 뭐랑 할 때 이때 이랑은 조사잖아. 체언 뒤에 붙는 뭐와 뭐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조사. 이거 괜찮지? 조사입니다. 자, 그럼 조사는 형식 형태소잖아. 조사 형식 형태소. 별로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이유 알지? 왜? 드트가 어떤 거? 이나 반모음 이의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발음이 어떻게 돼? 바치랑으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고 했잖아. 형식 형태소일 때는 바치랑 즈츠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얘들아, 너네들 시골 가면 밭고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 근데 고랑과 같은 단어인 이랑이라는 애가 있어요. 한 이랑, 두 이랑 할 때. 요 이랑이라는 말. 자, 그러면 이때는 위에랑 다르게 실질적인 뜻이 있으니까 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야. 실질 형태소거든. 자, 그랬을 때는 적어도 뭐야, 얘가 뜻 있는 단어라고? 그렇다면 당연히 구개음화는 일어나는 게 아니야 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 그렇다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 뒷말이 이로 시작해. 근데 형식 형태소가 아니야. 그럼 뭘 첨가해야 돼? 니은 첨가를 이렇게 일으켜줘야 되는겨. 자,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가면 밑에 트 있는 거 불편해. 밭니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요거 하나 더 마지막 반니랑까지 비음화를 일으켜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들아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일단 나중에 너네들 이걸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되게 헷갈려. 그래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애들 형식 형태소라는 걸 계속 너네들이 체화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니은 첨가의 예시로 나오는 애들이 많지 않아. 쌤이 이렇게 준 거에 뭐 불려우, 그 다음에 또 식용유, 그 다음에 또 뭐 반니랑, 그리고 마지막 혼니불, 요 정도의 예시가 니은 첨가에서 돌고 돌거든. 그러니까 니은 첨가의 예시, 니은이 들어가는 발음을 좀 익혀놓으면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너네 이거 이미 1학년 때 서술형으로 나왔던 아이들도 많을 거야. 그래서 반니랑과 밭이랑으로 얘네들의 개념을 좀 구분해 놓으세요.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음이, 실질 형태소 이나 반모음 이. 됐나요? 그래서 쌤이 더 헷갈리게 한 거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하는 김에 한번 다 헤집어 놓고 정리가 되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일 것 같은데 첨가의 마지막 반모음 첨가입니다. 반모음 첨가. 아까 우리 자음 첨가는 누구? 니은 첨가밖에 없고 모음은 반모음 이 첨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쌤이 아까 했었던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피어라는 말이 그냥 피어라고 발음하면 문제가 없어. 하지만 얘 한번 볼까? 자, 쌤이 크게 써볼게. 피어가
피여가 된 상황이거든. 그럼 아까처럼 가겠습니다. 얘들아, 이 여는 뭐 더하기 뭐라고? 이어. 반모음 이와 어의 결합이라고 했어. 괜찮지?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면, 자, 발음 결과 프 그대로 있지? 문제 없습니다. 이 그대로 있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있네요. 문제 없지? 자, 근데 여기는 이미 끝났는데 얘 혼자 남았네? 그럼 없었던 의문이 첨가가 된 거야. 이 말 좀 헷갈렸으면 다시 돌아가기 해가지고 다시 봐야 돼. 자, 의문 변동 결과 나머지는 다 그대로 남아 있는데 뜬금없이 얘 반모음 이 혼자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 얘를 반모음 첨가라고 해. 피여, 그 다음에 개여처럼 어에다가 이 짝대기가 얹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 그리고 아까 한 거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면 피어가 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얘들아, 우리 여는 어떤 게 결합한 거라고 얘 발음해보면은 얘는 이어라고 해서 반모음 이와 어가 결합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프 그대로 있어. 프 그대로 있어. 그리고 아이고 이가 사라졌네. 그리고 어는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이때 이가 어떻게 된 거야? 반모음 이로 변화한 거네. 그래서 얘는 이가 반모음 이로 변화함으로써 두 개의 이 말이 하나로 축약됐구나. 반모음화가 일어나서 축약됐구나 라고 했던 거 아까 기억.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의문 변동 결과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거 여기는 끝났는데 반모음 이 혼자 남았네. 얘가 들어간 거구나. 반모음 첨가라고 봐주시면 돼요. 됐나요? 헷갈리지만 얘들아, 너네들이 다시 한번 적어보고 쌤의 과정대로 다시 따라가다 보면 그렇구나 라는 과정을 꼭 겪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첨가까지는 다 끝났어. 첨가까지 끝났고 쌤이 오늘 전달해야 되는 것들은 다 전달을 했는데 약간 논외적인 거 요거까지만 보고 오늘 인강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시 말해, 이제 두음 법칙 들어는 봤을 거야. 얘들아, 우리 북한 사랑의 불시착 그거 보면 리정혁 씨라고 하잖아. 맨 앞에 리을을 남겨둔다고. 그리고 님금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 떨어뜨려 주는 것을 그쪽에서는 다 남겨뒀네. 요게 두음 법칙의 차이라고 보면 되거든. 자, 그러면은 두음 법칙의 개념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두음 법칙이란 건 일단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한자어. 그래서 좀 고리타분한 거라 요새는 좀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한데 한자어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두음, 머리 두 소리 음자를 써서 단어 첫머리 자리에서 일어나요. 선생님, 단어 첫머리가 뭔데요? 이 단어라는 거의 첫머리는 디귿이지. 첫머리 할 때 첫머리는 요거 치지. 뭐 할 때는 이 미음이지. 이 제일 윗자리에서 일어난다고. 자, 조건 다시 누구? 한자어가 있는데 거기서 단어 첫머리 자리에 오면 안 되는 애들이 왔다. 그랬을 때 얘들을 없애는 방식을 우리는 두음 법칙이라고 해요. 그 애들이 누구냐? 니은과 리을입니다. 됐나요? 한자어에 단어 첫머리 자리에 니은, 리을이 왔어?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먼저 첫 번째, 없애버리자. 탈락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탈락은 너무 심하네. 다른 말로 교체해버리자 라고 두 가지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두음 법칙은 이게 다야, 얘들아. 자, 두음 법칙 한자어가 있는데 단어 첫머리 자리에 니은과 리을이 와버렸네. 그래서 얘네들을 없애거나 바꾸는 거, 이게 두음 법칙.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얘들아, 오락할 때 이 한자가 리을로 시작했잖아. 그럼 문제가 없어. 왜? 단어 첫머리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단어 첫머리 자리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만약에 요거를 요것도 쌤이 잘못 얘기했네. 그러면 첫머리 할 때 이게 한 단어라면 요거. 근데 이거를 띄우고 이 머리가 하나의 단어라면 요거. 되죠? 단어의 첫머리여야 하는 거야. 자, 뒤에 있던 애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얘가 앞으로 나오는 순간 니은으로 바뀌었네? 교체가 일어나는 거지. 왜? 한자어 첫머리 자리에 오게 됐으니까. 누가? 니은이. 아니지, 리을이 니은으로 헷갈려. 리을이 왔기 때문에 니은으로 바꾼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로당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한자이긴 하지만 단어 첫머리 자리가 아니었잖아. 하지만 얘가 맨 앞으로 가는 순간 로인이 아니라 노인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 차례 한자어입니다. 이 뒤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얘가 앞으로 오자마자 떨어지네요. 탈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으라고 안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불량이라는 애가 뒤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하지만 맨 앞으로 왔더니 량심이 아니라 양심 떨어지는 모습. 남녀 뒤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맨 앞으로 오니까 여인이 아니라 여인 떨어뜨려 주는 거. 미래 뒤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맨 앞으로 왔을 때 르가 느로 바뀌는 거. 자, 그래서 요걸로 일단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음 법칙은 너네들 머리에서 다 끌어내라고 안 하고 보기 지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쌤이 가지고 온 거, 요것도 쌤이 없앴어야 됐는데, 일단 요거 좀 볼게요. 유익하다. 쌤 이거 두음 법칙 일어난 거네요. 유익. 있을 유에, 뭐 다음에 뭐 이익할 때 이익 아닙니까? 한자 오잖아요. 단어 첫머리 자리에서 떨어뜨린가 봐요. 근데 얘들아, 있을 유야, 있을 류야. 이거 원래 류익이었어? 아니지, 있을 유라고 해서 얘는 원래부터 유자야, 유. 그러니까 두음 법칙 일어났다고 하면 안 돼. 르나 느로 시작하는 말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원래부터 유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유흥도 놀유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얘도 원래 쌤 류흥인데요. 맨 앞기이기 때문에 유로 떨어진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원래 유이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되겠죠? 자, 그리고 쌤이 이거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원래 얘들아 신여성 쌤 이거 두음 법칙 일어났네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 왜? 단어의 첫머리 자리가 아닌데 왜 일어나? 근데 이렇게 뭐 두 말이 합쳐졌을 경우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줘. 이게 들어가다 보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아마 보기 지문을 주고 이런 건 예외로 한다 했을 때 그게 이 예외구나 라는 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아셨죠? 자료 읽기 방법을 조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음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쌤 아까 얘기했던 한자 단어 첫머리 자리에서 르느를 처리하는 건 탈락이기도 교체이기도. 그러니까 어디다가 넣을지 몰라서 쌤이 논외 자리에다가 넣은 거야.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쌤이 한글 맞춤법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뒤로 미루고 다음 시간부터는 단어, 그 다음에 형태소, 품사 요거까지 좀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미루지 않게 얼른 의문 변동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도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